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구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8월 25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경마보다는 일요경마 쪽이 배팅하기가 좀 더 좋은 편성이에요. 그리고 배당도 좀 더 두둑하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 3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3, 7, 10, 11, 3, 7, 10, 11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부산 중계 5경주와 서울 9경주가 2세마 특별경주로 펼쳐지는데요. 강민은 2세마 특별경주 대상경주를 그 어느 레이스보다도 꼼꼼하게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중계 5경주와 서울 9경주 2세마 특별경주는 현장 추천경주로 역시 두둑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호 경마에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처는 3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와 부산 중계 5경주, 서울 9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까지 배팅 강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토요경마 1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이에요. 9마리 단촐한 레이스. 워낙 부진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놈 하나 강하게 믿고 들어갈 마필이 사실 없어요. 그래도 최근에 이 보여준 액면만 본다면 1번마 파워프라이드나 2번마 골드 히어로, 그리고 또 외곽의 9번마 대용왕,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파워프라이드가 직전 경주에서 강공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을 남겼죠.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2번마 골드 히어로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는 워낙 상대들이 강했습니다. 앞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냥 중후미권에서 쫓아가다가 그냥 끈기만 보였는데 역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녀석이고, 9번마 대영왕이라는 마필이 게이트가 외곽이지만 이거 뚝심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4월 13일 경주도 보면 그때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나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날라올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1번, 2번, 9번이 인기마로 팔 텐데, 그 외에도 여기서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복병마가 지금 2마리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3번마 로열 축제인데요. 일단 데뷔전에서 3번 게이트였는데 선행을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하늘공원이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두권 뒤에서 모래를 맞고 이렇게 좀 전개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녀석인데,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3번마 로열 축제가 일부러 쫓아갈 일이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 편성에서는 그냥 선행이에요. 직전처럼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그 게이트 이탈 모습, 그리고 대하십발을 보면 3번 로열 축제가 굳이 여기서 선입으로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가능하면 그냥 선행을 뽑아 나서는 그림인데, 상대 선행마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박태중의 4번마 애니포스1 정도가 조금 빠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3번마 로열 축제는 여기서 단독 선행 찬스를 만났다. 3번 로열 축제는 보여준 액면이 없지만 여기서 선행을 하면 한 바퀴 잡아 돌릴 수가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오늘은 선행이에요. 그래서 3번마 로열 축제를 아예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7번마 최강다이아라는 마필은 강민이 계속해서 좀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정도 편성 단거리 1000m에서는 이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4월 20일 그 복귀 내용이 있어요. 선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내지고 쫓아가면서 아예 안 간 녀석이거든요. 그리고 직전에 끈기를 보였기 때문에 초대박이 엮여서 들어가면은 7번 최강다이아까지도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로열 축제가 선행하고 7번은 최강다이아가 선입으로 쫓아가서 그냥 앞선에서 끝나는 그림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우선 관심마는 3번마 로열 축제, 3번 로열 축제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5분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어요. 이런 경주가 또 터지면 제목 없이 터질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유성환의 이범아 탱거 타임인데요. 이 데뷔전에서도 강민이 실전 막건 노려서 4.9배짜리 적중했던 녀석입니다. 왜냐면 이 게이트가 8번이긴 했지만은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단독 선행은 유력하다. 그래서 탱고 타임을 실전 막건 주목해서 4.9배 적중했는데, 자, 그런데 보여주는 액면이 선행이 전부죠. 일단 주행심사 때도 선행을 나서면서 모래를 맞지 않았습니다. 과연 여기서 승군전에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좀 검증이 필요해요. 일단 외곽에 있는 10번마 블루 데자인이라는 마필이 최근 2연타를 때리면서 선행을 갔거든요. 대하시가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 일부러 쫓아갈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뭐 되든 안 되든 외곽이지만 밀어 제끼는 상황이고, 안쪽에 1번마 운명의 폴링이라는 마필이 5월 5일 경주에서 기습 선행을 나서면서 쌍승식 고배당을 터뜨렸어요. 복승식은 36배, 쌍승식 93.9배짜리를 터뜨렸는데, 그 뒤로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의지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 16일 날은 11번 게이트에서 전개 상황이 좋지가 못했고, 직전에는 워낙 상대 선행마가 좀 빨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1번 게이트 딱 하니 들어왔는데 일부러 선행을 내주고 쫓아갈 일이 없다고 봐요. 뭐 되든 안 되든 밀어 제끼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1번마 운명의 폴링 때문에라도 2번마 탱고 타임의 전개는 깔끔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축으로 팔리는 상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좀 4번마 베스트 이펙트 같은 마필은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편성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베스트 이펙트가 14전을 뛰는 동안에 한 번도 지금 들어온 적이 없어요. 3착 한 번이 전부인데, 베스트 이펙트가 원래는 이게 선행을 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예전에 뭐 선행하고도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강민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좋아졌어요. 선행이 아닌 쫓아가는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직전에 2착 싸움에 거의 착차가 없어요. 한 3, 4마리 정도가 2차권에서 우당탕 뭉쳐 돌았던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4번 베스트 이펙트가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바로 2반매 전개를 딱 끌어갈 수 있다. 모래에 대한 반응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개 상황은 4번만 베스트 이펙트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마필이 대가리 치고 들어오면서 고배당을 터뜨려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인기마에 연연하기보다는 좀 과감하게 복병마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3번마 검은 같은 마필도 1월 26일 휴양하기 전에 1월 26일 날 45.6배짜리를 고배당을 주력 승부로 때려 먹었던 녀석이거든요. 근데 8월 9일 날 주행 재검 때 내용 보니까 좀 베스트 컨디션은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당일 현장 변수를 살펴야 됩니다. 기본 사이즈가 처지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필 가지고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4번마 베스트 이펙트, 4번 베스트 이펙트를 고배당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3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일요일마 전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져 있습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불안하면 터지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 팔리는 인기마필들의 면모를 쭉 살펴보면 어느 놈 하나 믿고 때릴 만한 말이 없어요. 뭐 4번마 크레이지 큐 같은 마필이 아마도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직전 순군전에서는 뭐 순군전이라서 그랬다 치지만 6월 1일 경주에서 이게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 보면 물론 뚝심도 좋긴 했습니다만은 선두권이 와장창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좀 어부지리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필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5번마 청소빅이어라는 마필이 2연타를 때리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이 선두권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2착을 버텨내긴 했지만 끝걸음의 여력감은 전혀 없었어요. 조금만 길었으면 잡히는 탄력이었는데 오늘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라는 거죠. 순군전이고. 그래서 이걸 믿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10번마 라운브라이언이라는 마필이 7월 20일 경주 보면 선행을 나서고 버티긴 했는데 여력감은 없었어요. 그리고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와 선행을 했을 때의 전력의 기복이 심하거든요. 과연 10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거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 몇 마리가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인기 마필들을 다 믿고 때릴 수가 없어요. 다 물어둬도 할 말이 없는 인기 마필들입니다. 결국은 이 고배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로 보는데, 그 중에서 강민이 여기서는 복병마 중에서, 강민의 관리마 복병마 중에서 대가리로 놓고 때릴, 확신을 갖고 때리는 관리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한 5, 6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와야죠. 경주거리가 1300m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와야 된다, 무조건 와야 된다고 보는 강민의 충마, 고배당 충마, 승부지 충마가 있고, 뭐 안쪽에 일본 와니케이 같은 거 이거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이 와니케이는 직전에 인기 8위였을 때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던 녀석입니다. 5차게 오긴 했습니다만은 뛰었던 편성을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봐요. 1300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작년 가을에 시영철 기수가 이거 타고 한번 1300에서 끌고 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그만큼 1번마 와니케이는 1300m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고, 그리고 5월 26일 경주도 이게 쌍승식 1200배를 터뜨렸을 때 보면 그때 안쪽을 파면서 올라오는 걸음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와니케이 같은 마필이 이게 뭐 5월 26일 날 어부지리 고배당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강민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선두권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이 와니케이 자체의 능력이 그렇게 처지는 전력이 아니에요. 이런 마필, 와니케이 같은 마필도 반드시 좀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3경주는 인기마들을 다 못 믿고요. 그리고 복병권에서 고배당을 터뜨릴 마필이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와장창 터진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추천 경주,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목은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강충마가 없는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난타전 편성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요. 안쪽 게이트 1번마 만석지기가 직전에 1700m 경주거리를 늘려서 나오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상당히 좋았어요. 결승선에서는 그냥 뭐 붙들고만 들어가면서 여력감이 상당히 많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대들이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1700m를 유난히 잘 뛰는 것 같아요. 6월 30일과 5월 26일 경주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그냥 꺾었어요. 왜냐하면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하지만 직전 경주처럼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일본 만석지기가 순군전이라도 1700m는 다시 한번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2번마 탄탄이너는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입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장담하기 어려운 전력으로 보여지죠. 6월 1일 경주도 인기마로 팔렸을 때 그냥 꺾었어요. 왜냐하면 상대 선행마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없다, 그냥 완전히 꺾었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은 2번 게이트에서 선행 찬스를 만났습니다. 뭐 상대 선행마가 다들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1700은 스타트 나오자마자 코너를 껐기 때문에 2번마 탄탄 위너가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그림이고요. 5번마 그마 스프림 같은 마필도 직전에는 현장에서 좀 기승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인마 호흡에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원래는 최범인 기수가 타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임기현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는데, 3월 23일 경주 최범인 기수와 호흡을 맞췄을 때에 그때 경주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5번 금화 스프림도 관심권이고, 8번마 블랙 스프릿이라는 마필도 5월 26일 경주 보면은 선두권이 무너졌을 때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3차까지 왔는데 1700이 오히려 이 마필에게는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그렇게 복귀가 돼요. 그래서 블랙 스프릿 다시 한번 봐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4번마 퀸 오브 캠프입니다. 김덕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있을 상황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요. 2월 23일 경주에서 싱그런 타임의 퀸 오브 캠프를 106배 승부 경주였죠. 이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해 말씀드렸던 승부 경주에서 106배의 고배당을 주력으로 때려 먹었던 녀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월 1일 경주 1700에서 이게 안쪽을 째고 올라오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1700m가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좀 서두르면은 끝걸음이 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가는 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쫓아가다가 한 발을 더 쓰는데 1700은 페이스가 느리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4번 퀸 오브 캠프는 오늘 감량 기술 안제 교체가 됐는데 여기서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전에는 워낙 좀 상대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4번 퀸 오브 캠프가 1700 늘어난 경주거리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있을 상황이죠. 그래서 4번마 킹 오브 캠프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1번마 만석지기도, 2번마 탄타니노, 5번마 스쿠마 스프림, 8번마 블랙 스프리까지도 현재까지 좀 고민을 하겠는데요. 우선 관심마는 4번마 퀸 오브 캠프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곡선마 육군 1000m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입니다. 금요 경마 3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좀 센 놈들은 금요일 3경주로 갔죠. 뭐 페루드 캣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뭐 또 뷰티풀 코리아 뭐 이런 것들이 금요 경마로 갔고, 이번 경주에서는 눈에 띄게 센 말이 없어요. 혼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오버마 액튼 스텔스가 아마도 또다시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에서 이게 인기마로 팔렸는데,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이게 부러지면서 아주 그냥 초 대박이 터진 거 아닙니까? 복숭식 700배가 터졌던 그 경주잖아요. 그런데 이 액톤 스텔스가 직전에 조창욱 기수가, 물론 조창욱 기수의 기승술이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안쪽을 왜 그냥 진로가 없는데 글로 뚫고 나왔냐는 둥, 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강민이 볼 때는 조창욱 기수가 말을 잘 못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탄 거예요. 근데 말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힘이 붙이니까 이렇게 내쪽으로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 일부러 안 가려고 그렇게 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버마 액톤 스텔스가 여기서 인기마로 팔린다. 이거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봐요. 이게 능력마로 평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좀 배당이 엮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9번마 BK 빅터라는 마필이 게이트가 외곽이긴 하지만은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8.2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적중을 했잖아요. 정말 상태가 예상 상태 정말 좋았거든요. 압축 막건을 적중했는데 이제는 뭐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왔어요. 그리고 전진구가 탔는데, 직전에도 원래는 전진구가 타려다가 현장에서 리차드로 완전히 교체가 됐잖아요. 그 낙마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9번마 BK 빅터는 전진구 기수 안장이면 이거는 뭐 당연히 강공 의지를 읽어줘야 되겠고, 10번마 원더풀 윙스라는 마필도 지금 게이트가 외곽이긴 하지만은 줄어든 1000m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번 원더풀 윙스도 관심권이고. 자, 강민이 여기서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두 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6번마 레인보우 파크라는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이걸 고배당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배당반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더라고요. 그리고 이 4차까지 왔는데, 직전에도 강민이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이 마필의 혈통적인 잠재 능력은 상당합니다. 이 부마가 액톤 파크고 모마가 인디언 줄리엣이라는 마필인데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마들이 센 놈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인디언 파크라든가 인디언 강자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그래서 이 레온번 파크는 혈통적인 잠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6번 레인보우 파크는 이거는 무조건 더 뛸 마필로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보다는 무조건 더 뛴다. 그래서 6번 레인보우 파크도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기만은 뭐 5번, 9번, 10번 이런 게 팔리겠습니다만 6번마 레인보우 파크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그래서 우선 관심마는 6번마 레인보우 파크를 우선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별정 B형 경주 연령 오픈돼 있습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입니다. 문세영 기수의 5번마 레이먼드가 아마도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6월 8일 경주 순군전에 곧바로 대가리를 치는 근성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고, 또 4월 27일 날은 편성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18.3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도 있어요. 하지만 직전에는 이게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거든요. 이런 불안한 인기말을 꺾었기 때문에 원더풀 이블의 대변화 15.9배짜리를 또 추천 경주로 적중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 레이먼드라는 마필이 사실 이세마 시절에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녀석입니다. 뭐 과천 시장부에도 출전했던 마필이고, 그 이세마 그 대상 경주 우승했잖아요. 그 문화일보배죠. 문화일보배를 우승했잖아요. 물론 대환마라는 마필이 강착이 되면서 우승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세마 시절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녀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주거리가 늘고 또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까 직전에는 그냥 완전히 꺾었던 녀석인데요. 과연 여기서 이게 인기 1위로 강축으로 팔릴 만큼 센 말이냐, 그거는 조금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초반 선행은 2번마 라온칸이 나서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순군전이고 좀 직전보다는 편성 자체가 좀 확실히 세진 그런 느낌이죠. 여기서 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이 1번마 스톰입니다. 1번마 스톰이는 이 편성에서는 자력 승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동안 인기마를 팔을 때 강민이 꺾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4월 21일 경주도 인기 2위 깜빡이를 팔을 때 그냥 완전히 꺾었던 녀석인데요. 이 스톰이라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선두력이 있어요. 여기서 맘만 먹으면 라운칸보다 더 빠르게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1700을 선행하고 한 바퀴 잡아 돌린 적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로 끈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월 19일 경주 보면 그때 당시에 그 12번 게이트에서 계속 외곽을 하면서 자리가 좋지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차 머리차로 3착을 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내쪽으로 좀 기댔어요. 기대지만 않았으면 충분히 대가리까지도 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번마 스토미는 이 편성에서는 좀 과감하게 이걸 아예 놓고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먼노기수가 이번 주에 참 1번 게이트 인기만 많이 타네요. 토요 경마에도 1번 게이트에 있는 인기만 네 마리가 탔죠. 오늘 일요일 날도 좀 1번 게이트를 많이 타는데, 어쨌거나 1번마 스토미는 이 편성에서는 승부 타이밍을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막고는 1번 스토미를 아예 놓고 2번 라운칸과 5번 레이먼드 1 놓고 2번 5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놓고 2번 5번 우선 관심만은 1번마 스토미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8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800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5군 1800 장거리 레이스가 지금 펼쳐져요. 4번마 티즈비와 6번마 동방나래가 지금 라이스 마방에서 두 마리를 동반 추천하고 있는데 4번, 6번이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보여지는 액면이 그렇죠. 나머지 마필보다는 4번, 6번이 액면 자체가 좋아요. 근데 4번마 티즈비는 직전에 11번 게이트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전했는데 이건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4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6번마 동방날에는 6월 14일 경주에서 승부지 대가리 세워놓고 14.6배짜리를 강하게 때려 먹었어요. 그 뒤로 계속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뭐 걸음이 살아나는 걸음발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6번 동방나래가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4번, 6번의 깜빡이 나머지 마필들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4번, 6번이 쉽게 깜빡이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 7번마 권토중래라는 마필이 이제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어요. 근데 3월 29일 날도 폐출혈이 발생하면서 돌전을 펼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2일 경주에서 복귀전에서 인기 1위로 팔린 거예요. 그만큼 이 마필에 대한 강민의 혈통적인 잠재력을 좀 후하게 평가하는 녀석이고요. 1억 2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이건 뭐 아직 본전이 뭡니까? 뭐 반의 반도 지금 본전을 말값을 못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권토중래 같은 마필은 아낄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뭐 무조건 이빠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공백이 이번에 좀 길어졌어요. 15주 공백이 길어졌는데 질병 내역을 보니까 열창이 있더라고요. 중수부 열창이 있는데 7월 초에 열창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찢어지는 겁니다. 가죽 같은 게 찢어지는 그런 질병이라서 운동기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경주력 발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강민이 현재 알고 있는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7번 권토중래는 여기서는 무조건 봐줘야 되죠. 또 1800에 대한 경험을 해봤던 녀석 아닙니까? 7번 권토중래를 좀 더 세게 읽어주시고요.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한 3마리 정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마는 4번, 6번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오히려 7번 권토중래 같은 마필은 공백기가 있어도 또 1800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7번 권토중래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승부는 뭐 이빠이에요. 이거 아낄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이빠이 가는 거기 때문에 7번 놓고 후차권을 압축하는 레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우선 관심만은 7번마 권토중래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700m 별정 비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입니다. 이번 6경주를 추천경주로 가져갈까 잠깐 좀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가만 보면 지금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죠. 외곽에 있는 10번마 에모리삭스가 문성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배당판의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10번마 에모리삭스는 능력마가 아니에요. 이거 능력 없어요. 별거 없어요. 6월 22일 경기에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죠. 이거 별거 없습니다. 별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5월 19일 날도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완전히 그냥 개무시를 해버렸던 마필입니다. 이런 게 인기 1위로 팔리면 무조건 터진다. 그렇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별 능력이 없는데 문성기수로 안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뽕을 뽑아볼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오늘 뭐 편성 자체가 좀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에모리삭스는 뭐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이빠이 뽕을 뽑아 놓으면서도 깨졌던 그 경주 내용이 전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충막감은 아니고요. 5번마 블루파이어라는 마필은 최근에 연투를 때리면서 좋습니다. 직전에 순군전에 1300 경주거리에서 인기 5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요거를 강충마로 의심을 하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하는 근성은 상당히 좋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1700 첫거리 도전을 나서고 있어요. 1300까지는 그냥 강축으로 인정을 했는데 1700부터는 이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5번마 블루파이어도 충마감이라고 인정이 안 되고, 안쪽 1번마 슈퍼도끼가 1번 게이트 잘 뽑았는데 직전 경주도 보면 2착 싸움에 거의 뭐 뭉쳐오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내용이고, 5월 4일 경주를 보면은 안쪽을 째고 올라오면서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물론 그때 당시 좀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뛰었던 편성 자체가 약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우리라는 마필이 대가리 쳤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순군전에 또 대가리 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수포도끼가 5월 4일 날 떴던 그 편성 자체는 약하지 않았다. 수포도끼도 봐줘야 되는데, 먼록에서 또 1번 게이트네 이게. 자, 여기서 강민이 계속 좀 째려보는 마필이 있죠. 2번마 대군 일갈이라는 마필입니다.
1월 19일 날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그리고 공백이 길어졌는데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행을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백이 길어졌고 1번 게이트니까 한번 앞장을 까본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바질하면 안 됩니다. 이게 대군일갈이 선행을 해서 버틸 게 아니고 자기 페이스 적절하게 유지해서 한 발을 딱 써야 되는데 12월 5일 경주처럼 그때 1번 게이트에서 빠른 페이스에서 서두르지 않고 쫓아갔잖아요. 자기 페이스 유지하고 쫓아가서 마지막에 한 발을 딱 더 쓰는 그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뛰면은 에모리 삭스는 뭐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물론 직전 경주 수포도끼에게 지긴 했습니다만 직전에도 수포도끼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복귀 내용이고요. 그래서 2번마 대군일가를 이제부터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마는 뭐 1번, 5번, 10번이 팔리겠습니다만 2번마 대군일갈 요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관심마는 2번마 대군일갈이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유현명 기수의 7번마 시드니 망치가 배당판의 강축으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는 뭐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시드니 망치는 안 빠진다. 그냥 확신을 했던 묻지마 대가리를 세워놓고 8.6배짜리를 딱 두 방으로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죠. 현재 유현명 기수가 지금 999승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금요 경마에서 1000승을 달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 날 유현명 기수가 되는 말을 좀 많이 타거든요. 어쨌거나 최근에 보면 이 유현명 기수가 1000승 한다고 타는 말들마다 그냥 배당반 발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뭐 1승밖에 못했잖아요. 휴장 전부터 뭐 1000승을 한 해 만에 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 또 비춰봤을 때 최근에 유현명 기수의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7번 시드니 망치는 직전에도 강민이 의심하지 않았는데 정말 잘 뛰더라고요. 물론 편성 자체는 약했습니다. 국산마 경주로 내려가면서 의지도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었죠. 1300 늘어난 경주거리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초반 선행은 4번마 브라운파이가 나서죠. 1300 경주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단한 앞장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4번 보내주고 바로 그 외선에서 2반매 전개를 끌어갈 수가 있어요. 7번마 시드니 망치는 다시 한번 실전 막건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9번마 자이언트 비츠가 7월 14일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던 마필이거든요. 그때 페이스가 너무나 빨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쪽에서 갇히는 전개가 좀 조심스러운데 딱 그렇게 깨진 거거든요. 근데 9번 게이트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봐요.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외선에 바짝 붙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9번 자이언트 비치도 실전만큼 주목합니다. 그래서 인기마 싸움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4번, 7번, 9번 이 세 마리 중에 충마를 세워놓고 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당일 현장 주로 상황에 따라서 4번을 놓고 가느냐 아니면 7번을 놓고 가느냐 그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해야 될 편성이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6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다음 8경주와 이번 7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8마리 단촐한 편성이에요. 얼핏 보면 인기마 저배당처럼 꼬시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결코 쉽게 저배당 깜빡이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7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지금 인기들에서 많이 밀려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능력상은 제일 세요. 여기서 능력상 뭐 제일 센 놈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다 보니까 인기도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는 무조건 놓고 때릴 배팅 찬스입니다. 아마 인기도가 한 5, 6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안 빠지는 충마로 믿고 때리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막건 한번 제대로 때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거리가 1600으로 펼쳐지는데요. 지금 서울경마장에서 1600m는 처음으로 지금 시행이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 강민이 이 8월달 경마 계획표를 미리 보면서 이게 1600m, 혼합이건 1600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오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600은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타가 아니라 1600이 지금 처음 생긴 거죠. 그리고 이번 주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1600 어떤 변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예상가라면은 뭐 한 달 전에 계획표도 보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다음 주에 뭐가 나오나 그렇게 살펴보는 게 예상가들의 업무죠.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뭐 가끔 보면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냥 카지노 가서 바카를 하다가 뭐 당일날 종합자나 달랑 들고 와서 예시장 상태만 딱 보고 자기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뭐 초능력을 지닌 그런 예상가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은 정상적인 예상가라면은 한 달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미리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1600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1600m는 그러니까 경주로가 이 서울 경마장 보면 내주로가 있고 외주로가 있잖아요. 1700m는 내주로에서 스타트를 해서 외주로를 돌아서 결승선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1400m는 2코너부터 직선이 길죠. 그리고 3, 4코너 돌고 결승선을 들어갑니다. 근데 1600m는 1400을 더 지나서 그러니까 1코너와 2코너 사이 그것도 외주로에서 스타트를 끊어요. 그러니까 외주로에서 1코너와 2코너의 외주로에서 스타트를 끊어서 계속 외주로를 돌고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경마장의 1400 레이스와 코스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주 경마장은 1400이 코너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선행마들의 입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 경마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생각했을 때 1, 2코너 중반에 외주로에서 스타트를 끊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하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강민이 좀 현장까지 고민할 텐데요. 어쩌나 이번 7경주는 승부경주입니다. 여기서는 뭐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고 배당은 두둑하게 나와주는 편성이라서 한번 제대로 찐하게 챙겨먹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상분 16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가리를 어떤 놈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요. 유효명 기수의 10번마 이기다라는 마필이 지금 4살짜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국에서 원정 훈련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 초부터 기대치가 상당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액면도 나쁘질 않아요. 하지만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니까 강민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센 말은 아니더라고요. 직전에도 정말 열심히 타고 깨진 그 내용이고 무엇보다 이 모래에 대한 반응이 아직까지도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10번은 이기다는 아마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릴 텐데 이거를 충마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냐 그거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순군전이긴 해도 11번마 미스터 어플릿이라는 마필이 이거는 앞으로 1군까지 빠르게 성장할 능력마로 평가를 합니다. 국산 마필이긴 해요. 그런데 4월 14일 경주를 보면 CHIA 트로피 그 혼합 경주에 출전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강한 놈들이 뛰는 이 혼합 경주에 출전을 해서 3착을 합니다. 그때 경주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3월 24일도 보면 뭐 그냥 대차로 압승을 하는 정말 괴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그래서 미스터 어플릿이 4번을 떼어서 3번을 대가리를 치고 한 번 부러진 게 바로 4월 14일날 CHIA 트로피 특별경주 그 엄청나게 강한 편성에서 한 번 3착에 머물렀던 것이거든요. 그거는 흠이 될 수가 없습니다. 11번 미스터 어플릿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뛸 잠재 능력을 후하게 평가하는 마필입니다. 이 포인마기 때문에 국산마 그 3세마 대상 경주의 출전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뭐 대장질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11번 미스터 어플릿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5번마 블랙에로우가 여기서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죠. 3월 17일 1600에서 18.5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적중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에로우가 결승선에서 내측으로 심하게 기대요. 그리고 안쪽 펜스를 붙여버리면 잘 뛰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측으로 기대는 것을 얼만큼 적절하게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의 기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자, 오늘은 5번 블랙에로우가 그냥 단독 선행이고 편안하게 앞선을 가기 때문에 안쪽 펜스에서 좀 한 발짝 좀 벗어나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번 블랙에로우는 여기서는 좀 배당마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1위로 팔린 10번마 이기단은 이제부터는 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11번 미스터 플릿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11번을 좀 더 세게 노리시고 5번마 블랙에로우 11번 5번 기본 막고는 11번 5번 막고야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6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조금 전 7경주와 이번 8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8마리 단촐해진 편성입니다. 그렇다 보니 문세영의 1번마 다크 플레이어가 당연히 여기서는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직전에는 10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몰아서 초반에 힘을 쓰고 선행을 나서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선행을 나섰을 때는 1800m도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전력인데요. 오늘은 줄어든 1600 경주거리가 1번마 다크 플레이에게는 너무너무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민이 조금 전에 7경주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이 서울경마장의 1600 레이스가 처음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1700 스타트는 1코너 시작점에서 1코너 바로 전에서 스타트를 끊잖아요. 그래서 1코너, 2코너, 3코너, 4코너 결승선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400m는 2코너 끝에서 시작을 하죠. 2코너 직선주로에서 2코너부터 시작을 해서 3코너, 4코너 결승선을 들어가요. 근데 1600m는 1코너와 2코너 사이에 그 곡선 구간 있잖아요. 외주로 곡선 구간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나오자마자 바로 코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코너, 2코너 사이에 외주로에서 코너 부분에서 스타트를 해서 2코너, 3코너, 4코너 결승선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경마장의 1400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게이트를 나오자마자 바로 코너가 꺾기 때문에 1번 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주로예요. 1번마 다크 플레이어는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힘을 쓰고 나서서 죽었습니다만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편안하게 스타트 나오자마자 바로 코너를 꺾어서 힘한 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마 다크 플레이어가 배낭벌에 머리를 팔리는데 이거는 꺾지 않습니다. 1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로 봐요. 후착에서 뭐 고만고만한 녀석들인데 후착에서는 이 5번마 스마트 파크를 이제는 여기서는 좀 고배당으로 노려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계속 좀 깨지고 있습니다만 강민이 이 5번마 스마트 파크가 오늘 이 편성에서는 정말 찬스를 만났다. 지금 나머지 마필들이 좀 한두 가지씩 좀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반면에 5번마 스마트 파크는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 있습니다. 직전에도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녀석이고요. 그래서 5번 스마트 파크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기본 막고는 5번 스마트 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다크 플레이어를 놓고 후차권에서 뭐 팔리는 마필 많아요. 뭐 대주신 뭐 이겨주마도 팔릴 것이고 썬더 블레이드 팔릴 것이고 뭐 많이 팔리는데 5번만 스마트 파크는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다크 플레이어의 5번 스마트 파크 1번 5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중계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2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육성심사 합격 조기 출전마 특별경주 2세마 특별경주입니다. 1작 상금이 8,550만원 두둑한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부산중계 5경주와 다음 서울 9경주를 현장 승부 경주로 노리고 들어가는데요. 강민은 이 2세마 특별 경주나 대상 경주를 그 어떤 레이스보다도 좀 더 꼼꼼하게 또 치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예상가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2세 특별 경주나 대상 경주 나서는 그 두각을 보이는 마필들을 분석을 잘 해놓으면 써먹을 때가 많아요. 이런 마필들이 또 올해 후반에 열리는 대상 경주도 나설 것이고, 또 내년에 3세마 대상 경주도 계속 출전할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세마, 좀 두각을 보이는 이런 2세 마필들을 분석을 잘 해놔야 좀 여러 번 적중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5경주와 다음 서울 9경주를 추천 경주로 노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적중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은 좀 꼼꼼하게 살피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이번 5경주는 배당팔의 인기 1위로 팔린 마필이 7번마 톱데이입니다. 7번 톱데이. 강민이 이 마필 나올 때마다 뭐 2번밖에 뛰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어요. 이 마필 제가 데뷔 전부터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마필의 혈통적인 잠재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전에 코리안 더비와 코리안 우쿠스를 우승했던 그 스피드 퍼스트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 스피드 퍼스트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하죠. 또 부마가 한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단거리의 빠른 페이스의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이 마필을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7번마 톱데이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7번 톱데이도 센 말이긴 하지만 더 센 말이 있어요. 더 센 말이.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안 빠진다. 이거는 뭐 1군까지 아주 무난하게 올라갈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 잠재 능력을 후하게 평가하는 관리마가 있는데 놓고 때릴 겁니다. 인기도에서 한 4위권, 5위권 될 거예요. 7번마 톱데이와 동반 입상 하더라도 배당은 뭐 두둑하게 놔주겠습니다만 7번마 톱데이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모래 검증되지 않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땅 하고 스타트 나오자마자 막 선두권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톱데이도 말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7번 톱데이 같은 마필이 무너지면 여기서는 뭐 대박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승부지 대가리 강민의 관리 마필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화끈한 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때려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선모 오픈 1200m 별정 A형 경주, 6섬 심사 합격 조기 출전마 특별 경주, 2세마 특별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8,550만원, 두둑한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조금 전 부산중계 5경주에 이어서 이번 서울경마 9경주도 현장 승부 경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2세마 경주인데요. 2세마 경주는 강민이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 부산 중계 경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세마 경주를 분석을 잘 해놔야 앞으로 써먹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올 후반에 대상 경주나 또 내년에 3세마 대상 경주까지도 이 2세마 특별 경주 나서는 마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관심마로 떠오르기 때문에 2세마 특별 경주를 분석을 잘 하면 앞으로 좀 써먹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경마 9경주도 강민이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마쳤습니다. 자, 결국 이 대가리로 세워놓고 때릴 말이 있어요. 강민이 데뷔 전부터 아주 강조해 말씀드렸죠. 내년도 3세마 대선 경주, 3강 경주를 노리는 마필이 있다. 이건 뭐 부러질 때까지 대가리로 놓고 때리자라고 말씀드렸던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 무조건 놓고 때릴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번 경기에서 팔리는 마필들이 대부분이 모래 검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선행을 했다거나 외곽 선입을 해서 모래 검증이 되지 않은 마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놈들이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차권에서 이변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저배당 깜빡이 아니고요. 배당은 두둑하게 중배당 이상 두둑한 배당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9경주 현장 승부 경주로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일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19조 마방에서 동반 출전하고는 1번마 파이니스트 워리어와 7번마 뉴욕 망치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5번마 파샤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번, 7번, 5번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좋은 대끼로 팔릴 텐데요. 일단 1번마 파이니스트 워리어는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그리고 또 유현민 기수가 안정이 올라왔고 7번마 뉴욕 망치도 최근 상승세가 좋습니다. 직전에 4.2배 압축 막건 적중했고 또 7월 14일 날도 대가리 서놓고 6.6배짜리를 적중했는데 1번, 7번의 깜빡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민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여주는 액면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 외에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도전마들이 또 여러 마리가 있거든요. 이 5번마 파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전부라고 보거든요. 지난주에도 신라의 전설이라는 마필이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근데 강민이 이 방송을 통해서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나머지 마필들은 140점 이하에 놀았는데 신라의 전설은 100점 이하의 약한 편성에서 대가리 친 마필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 인기마로 팔린 거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완전히 꺾었는데 깜빡이를 팔리고 몇 등 왔습니까? 5등인가 6등인가 왔잖아요. 그 파샤가 같이 뛰었던 그 레이스가 바로 신라의 전설 구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사와 뛰었던 직전 경주 편성은 강한 편성이 아니었어요. 그 강한 편성이 아닌 데서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진 거죠. 근데 오바마 파샤 같은 게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면 뭐 사실 좀 못 믿을 상황이고요. 또 기승기수가 최상현이잖아요. 야, 지난주에 최상현 기수 말 타는 거 보니까 정말 될 만한 마필들 엄청 많이 탔거든요. 근데 하나를 못 끌고 들어, 하나를요. 기승기수도 불안하고, 또 파샤라는 이 마필이 뛰었던 그동안에 뛰었던 상대들, 그 사이즈도 사실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파샤가 여기서 인기마로 팔린다면은,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인기마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오히려, 여기서, 강민이 좀 고배당을 노릴 마필 두 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9번마 코어블레이드라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파이니스트 워리어와 같이 뛰어서 졌어요. 근데 다시 뛰면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코어블레이드가 3월 31일 날 뉴욕 망치와 같이 뛰었을 때도 보면 뉴욕 망치를 이긴 거거든요. 그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자력으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6월 1일 날 뚝선배에 나가면서 약간 좀 말의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좀 무리를 했던 그런 여파가 직전 경주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5번마 코어블레이드는 기본 사이즈가 절대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맞다이를 떠도 파이니스트 워리어나 뉴욕 망치 정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폭탄 배당을 노릴 마필 또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선 관심마는 9번마 코어블레이드, 9번 코어블레이드를 우선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사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강민이 주중에 미리 국산마 사군 1300m 경주 거리를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메인 승부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출마표가 뜨고 보니까 뭐 크게 배당이 나올 경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11경주와 이번 10경주 중에서 어떤 레이스를 메인 승부로 가져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11경주가 배당은 뭐 두둑하게 놔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마지막 메인 11경주를 승부경주로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고 이번 10경주도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메인급으로 이번 10경주도 좀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배팅의 포인트는 경주거리가 1300m라는 부분에 있어요.
강민이 나올 때마다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 있죠. 상위권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의심을 하지 않는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다시 한번 놓고 때릴 찬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 마필들 중에서 어설프게 인기마로 팔릴 녀석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뭐 모래 검증되지 않은 마필도 있고, 또 거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인기마들을 좀 의도적으로 좀 잘라놓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도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 이 7번마 대변화가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연투를 때리긴 했습니다만은 1700에서 선전을 했던 내용이라서 인기도에선 살짝 좀 밀려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7번 대변화는 4월 21일 1700에서 그때도 방출기가 탔을 텐데, 강민이 요걸 충마로 놓고 때렸죠. 그러면서 세렌체라는 마필에게 83배의 고배당을 주력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대변화가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마필인데, 최근에 뭐 느린 페이스에서 앞선에 붙었습니다만, 예전에 1300에서도 이게 선행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7번 대변화 같은 게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면 요거는 뭐 배당까지 충분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 세워놓고 후착을 붙여서 때리는 경주인데, 후착권에 중배당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고, 또 자신있게 붙어봅니다. 이번 10경주 승부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일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상당한 혼전입니다. 강축마가 없습니다. 또한 경주거리가 1400으로 펼쳐진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강민이 아주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여기서 무조건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별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는 안 빠진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이 편성에서는 안 빠진다. 이거는 뭐 무조건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승부지 충마,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충마가 있는데, 인기도에서 살짝 좀 비껴 있을 상황이고요. 또한 좀 거품 인기 마필들도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죠. 11번마 강토마가 지금 17주 만에 공백을 두고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마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4월 28일 경주,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삭제했던 마필입니다. 정말 불안하다. 강민은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꺾는다. 음성 예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가장 불안한 인기마를 강토마로 말씀드리면서 꺾었는데, 이런 게 또 지금 인기 이 마로 깜빡이로 팔릴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마지막 11경주는 안 빠지는 대가리 세워놓고, 또 후차권도 자신있게 압축을 합니다. 거품 인기만은 뭐 완전히 날려버리면서 중배당을 기본 막거로 때리고요. 또한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여기선 충분히 고배당도 엮일 수 있다고 봐요. 1400에서 강점을 보이는 복병마가 강민 계속 째려보는 복병마가 있는데, 그런 마필까지도 고배당으로 좀 엮어서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인 11경주 무조건 적중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8월 25일 일요일 유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현장 예성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